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여자들의 경쟁심을 비난하는 말이라며 인상을 찌푸렸는데요. 이제는 절대 그러지 못해요. 제가 바로 그 말의 참뜻을 온몸으로 느껴봤거든요. 여자의 적은 여자 맞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에게는요. 그럼 지금부터 가까이 적을 두고도 설마 하며 살다가 결국 등에 화살을 꽂힌 뼈아픈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런데 슬픈 이야기는 아니랍니다. 다행히 제 등에 화살을 꽂은 여자는 구멍이 참 많았거든요. 제 밥그릇 하나 제대로 못 챙긴 미련한 여자가 함부로 화살을 빼들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여자를 어떻게 혼내줘야 더 이상 남의 밥그릇을 탐내지 않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해는 제 인생이 봄날의 햇살처럼 참 따뜻하고 밝게 빛나던 해였어요. 결혼 8년 만에 드디어 내 집이 생겼거든요. 결혼하자마자 만들어 놓은 청약 통장으로 신축 아파트에 분양을 받았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다 드디어 입주를 하게 되었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전세살이를 전전하다 드디어 내 집, 그것도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기분, 여러분도 잘 아시죠? 마치 제 인생이 몇 단계나 상승하면서 구름 위까지 올라간 기분이었어요. 세상에 부러운 사람 하나 없던 그 기분을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네요. 오늘 모임에 나올 거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얘기가 잘 돼. 다들 똑똑하고 적극적이고 애기 엄마도 애기 아빠랑 꼭 나와야 돼요. 알았죠? 다들 비슷한 처지에 비슷한 마음으로 함께 살게 된 사람들이니까 아이 우리끼리 힘을 합쳐보자고. 그럼 이따 봐요. 입주하고 얼마 뒤 입주민 대표라는 아주머니께서 아이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저에게 입주민 모임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제가 살던 아파트는 입주 전부터 입주민 카페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입주민들끼리의 관계가 꽤 탄탄했었는데요. 작은 문제도 허투루 보지 않고 온 주민이 나서서 해결하고 똘똘 뭉쳐 아이들과 편안하게 평생 살 내 집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입주하자마자 한 동에서 수도가 문제가 터졌었는데 워낙 소통과 협조가 잘 되다 보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나서서 도우면서 금방 대처할 수 있을 정도였죠. 서로 나몰라라 했으면 몇 달이 갈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를 며칠 만에 해결한 거였어요. 특히 입주민 중에서도 나이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거리낌 없이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어요. 저도 여기서 오래 살 거니 어디든 모임에 껴야 될 것 같아서 입주민 모임에 자주 나가고 이웃들과도 잘 지내려 노력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둔 이웃들과 친해지게 됐어요. 어머, 딸내미가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우리 애보다 2살 어릴 것 같은데 몇 살이에요? 그렇게 저는 701호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는 저보다 1살 위였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두고 있었어요. 같은 동에 살아서 놀이터에서 자주 만나는 데다 딸내미가 똘똘해서 그때 막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저희 아이가 언니 언니 하며 따르는 바람에 거의 매일 얼굴을 보며 지냈죠. 그런 딸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701호 여자를 언니라고 부르게 됐어요. 아, 맞다. 나 오늘 아침에 애 학교에 데려다 주다가 자기 남편 봤잖아.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오늘따라 출근 준비를 빨리 했다고 데려다 준다고 해서요. 어머나 자상하셔라. 자기 남편 뭐 하는 분인데? 우리 남편이 해외에 있다 보니까 나는 육아 도와주는 남편이 제일로 부러워. 사업하시는 분 같지는 않고 회사 다니셔? 어느 회사? 나이도 되게 젊으시던데. 동갑이야? 혹시 자기가 연상 아냐? 701호 언니는 호구조사를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남편의 나이, 직업은 물론 타는 차, 학벌, 집안, 취미까지 전혀 거리낌 없이 꼬치꼬치 깨물었죠. 원래 진짜 친하지 않으면 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저는 언니가 자꾸 선을 넘어서 만날 때마다 또 뭘 물어볼까 두려울 정도였어요. 남편은 저보다 한 살 많은 회사원이었어요. 중견기업에 다녔는데 회사 생활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죠. 사실 남편은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 규칙적인 삶에 잘 맞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잘 놀기로 유명했다고 하고 굉장히 활발해서 사람들이 잘 따르는 성격이었어요. 그런 성격 때문에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서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저랑은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남편 회사에 같이 다니던 친구가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을 우연히 보여주면서 인연이 시작됐죠. 갖고 싶은 건 다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어서 집요하게 친구를 조른 끝에 결국 소개팅을 하고 그날부터 사귀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잘생기고 성격도 좋아 보이는 그가 싫진 않았죠. 어떡하지? 나 아무래도 임신한 것 같아.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회사는 나 어떡해. 내 인생 어떡해. 소심한 성격의 저는 남편과 만난 그날 연애를 시작하고 만난 지 3달도 안 돼 임신했다는 사실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남편에게 하소연했죠. 그런데 남편은 저랑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뭐라고? 정말? 와, 내가 아빠가 되는 거야? 잘 됐지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결혼하면 되지. 살 집이야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지 않겠어? 얼마나 예쁠까?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치? 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의 반응이 좀 황당하긴 했지만 결혼까지 할 남자인지 따져볼 여유도 없었어요. 처녀가 임신해서 회사를 다니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서둘러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결혼식을 올렸죠. 아무리 서둘러도 결국 결혼식 날 배가 불룩 나온 채로 신부 입장을 해야 했지만요. 그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오직 딸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저희 부부는 결혼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라 서로에게 애정은 충만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일이 거기까지 되니까 저도 남편처럼 별 생각이 없었더라고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 잘 살면서 행복해지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하지만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 법이더라고요. 부모님과 대출의 도움을 받아 겨우 마련한 전세금으로 시작했기에 때마다 이사를 다니고 번 돈을 대출 갚는 데 다 쓰는 힘든 결혼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 와중에 육아까지 해야 하니 즐길 틈이라곤 전혀 없었죠. 철없는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저희 두 사람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마련한 내 집이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깨끗하고 살기 좋고, 게다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니 너무 행복했죠. 그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그만두지 않고 일한 것이 너무나 뿌듯한 나날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아유, 고생 많았네. 그래서 자기가 나이보다 좀 성숙해 보였나 보다. 난 직장 생활 안 해봐서 잘 몰라.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고 신은 좀 즐기다가 애 낳았으니까. 우리 남편도 사업하느라 거의 외국에 있으니까 뭐 내조할 일도 없고. 애랑 둘이 지내니까 살림도 잘 안 하고. 남들은 나더러 상팔자라 그러는데. 글쎄, 가끔은 나도 고생 같은 거 해보고 싶기도 해. 뭔가 되게 열심히 하면 보람되고 그러잖아. 그치? 한 번은 모처럼 휴가라 쉬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701호 언니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희 집에 불 들어온 걸 보기라도 했는지 전화해서 오늘 안 나갔냐고 묻기에 휴가라고 했더니 부침개를 잔뜩 붙여왔어요. 그리고 수다나 떨자면서 어떻게 결혼했냐.
그전에는 어디서 살았냐, 꼬치꼬치 또 질문 릴레이를 펼쳤죠. 대답을 안 해주면 도무지 안 갈 것 같아서 대충 말해줬는데 제가 시원찮게 말하니까 계속 묻고 또 물으면서 저녁까지 안 가더라고요. 결국 눈치 없이 저녁 시간까지 있다가 퇴근하고 온 남편과 마주치고 말았어요. 워낙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웃으며 반겨주는 스타일의 남편이라 어색하지는 않았는데 그게 화근이 되고 말았죠. 남편이 웃으면서 말을 잘 받아주니까 701호 언니는 아예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나, 가까이서 보니까 더 멋있으시다. 키도 정말 크시고. 그런데 자세가 좀,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제가 요즘 운동 치료를 좀 받고 있거든요. 자꾸 이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자세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러네. 어깨 한쪽이 너무 기우셨다.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어때요? 좀 시원하시죠? 오지랖이 태평양인 언니는 처음 본 남편의 어깨를 들어 올리고 팔과 허리춤을 만지면서 자세를 잡아준다 난리였어요. 덕분에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방도 못 내려놓고 서 있게 됐는데 뭐가 좋은지 언니가 해주는 대로 또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참 이상한 성격들이 잘도 맞는구나 싶었어요. 스트레스 푸는 데는 취미 생활이 최고죠. 우리 아파트 골프랑 테니스 모임 있는 거 아시죠? 한번 나오세요. 같이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확 풀어요. 아, 캠핑 모임도 있는데 식구들 다 한번 놀러 갈까요? 제가 모임에 이야기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럼 또 봬요. 그렇게 언니는 일방적으로 다음 약속까지 잡고 나서야 처음 들른 저희 집을 떠났어요. 저야 그렇다 치지만 남편에게까지 저러는 걸 보고 정말 놀라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죠. 와, 저 아줌마 뭐야? 왜 저렇게 오지랖이 넓어? 아, 배고파. 나 밥 줘. 사교성만큼은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남편도 인정할 정도로 언니는 좀 과한 사람이었어요. 또 언니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캠핑 날짜 잡혔는데 시간 괜찮냐고요. 저희는 캠핑 장비도 없고 캠핑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는데 일방적인 언니의 제안에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날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핑계를 댔죠. 하지만 언니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결국 3번이나 날짜를 바꿔서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어색하게 아파트 캠핑 모임에 어색하게 저희 세 식구가 끼게 됐어요.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네요. 다들 이렇게 같이 좋은 데 다니시면서 많이 친해지셨겠어요. 어색하고 불편해서 저는 뚱해 있는데 남편은 워낙 사람들을 좋아해서인지 잘 적응하더라고요. 아이도 언니 오빠들과 노는 게 좋은지 신나 있었고요. 아유, 그럼요. 사람 사는 게 뭐 별건가요? 그저 본능대로 사는 게 제일이죠. 쉬고 싶으면 쉬고, 좋은 데 가고 싶으면 가고, 이상하게 이렇게 나와서 먹으면 살도 안 쪄요. 저 보세요. 애가 10살인데 저 살 하나도 안 쪘죠? 마음이 끌리는 대로 즐겁게 살아서 그래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운동이고 캠핑이고 모임 자주 나오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모험만 오시면 돼요. 그럼 다음 주부터 나오실 거죠? 남편에게 자기 허리 라인까지 훑어주며 이야기하는 언니가 저는 거북스럽게 느껴졌어요. 안 그래도 마땅한 장비가 없어 언니네 장비를 함께 쓰다 보니 불편한데 자꾸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니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언니 이야기에 홀린 듯 진지하게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그래도 요즘 허리에 살도 붙고 몸이 찌뿌둥해서 걱정이었는데 운동 모임에 나가야 되겠다면서 그 다음 주부터 언니가 있는 테니스와 골프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본의 아니게 저희 가족은 701호 언니네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마주치며 많은 것들을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캠핑도 같이 가고 주말에 남편과 언니가 운동할 때는 제가 아이들을 돌봤죠. 서로 엄청 잘 맞는 사이는 아니어도 여러 가지를 함께 하다 보니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딸아이는 학교 다녀오면 가방만 던져놓고 그 집에 가서 놀다가 저녁 때 돌아오곤 했어요. 원래는 제가 퇴근할 때까지 학교 돌봄 교실에 있었는데 언니가 봐주겠다며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다 엄마가 데리러 와서 집에 가는데 애가 엄마 없이 돌봄 교실 들어가는 거 좀 불쌍하지 않아? 그냥 내가 애들 데려와서 집에서 데리고 있을게. 거의 일하는 엄마들 괜히 민폐 안 끼친다고 자존심 세우고 그러던데 그 자존심 때문에 정작 애들이 불쌍해지는 거는 모르더라고. 고마우면 밥이나 사든가. 언니는 매번 그런 식이었어요. 묘하게 약점을 건드리는 말을 했지만 결국 호의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토를 달면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저 감사하다고 하고 호의를 누리면 되는 건데 성격상 매번 기분이 찝찝한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저렇게 좋아하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죠. 엄마, 엄마는 파스타 만들 줄 몰라? 701호 이모는 엄청 맛있게 만들더라. 엄마도 그렇게 만들어서 언니 초대하면 안 돼? 되도록 칼퇴근을 해서 저녁은 제 손으로 해서 먹이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늦으면 701호 언니가 딸아이 저녁을 해먹이는 통에 늘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했어요. 언니는 솜씨가 좋아서 파스타나 치킨, 떡볶이, 피자 같이 아이들이 좋아하지만 집에서 해먹이기에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을 뚝딱 해내곤 했어요. 그 집에 가면 늘 먹을 게 넘치니까 아이가 참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얻어먹기만 한 것 같아 한 번은 제대로 음식 대접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주말 저녁에 언니네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없는 솜씨에 한 상 차려내니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음식만 해야 해서 좀 피곤했죠. 어머, 이걸 다 했어? 직장 다니느라 매일 배달 음식 먹는 것 같더니 요리도 하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밀푀유나베 이건 재료 사서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라 정말 쉽잖아. 그치? 아무튼 잘 먹을게. 고마워. 기껏 차려줬더니 또 묘하게 비꼬는 소리를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그날따라 억지 미소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남편이 눈치를 보며 껴들었어요. 아유, 우리 딸 매일 챙겨주시는데 너무 약소하죠. 그래도 이 사람 마음이니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참, 제가 여러 가지로 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회사 여직원들이 이거 요즘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뿌리는 에센스인데 생각보다 비싸서 와이프 거는 못 사고 하나만 사왔어요. 저희 딸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선물을 준비해놨더라고요. 그것도 화장품으로요. 그냥 애들 좋아하는 인형이나 사주면 되지. 화장품은 좀 오버 아닌가 싶었어요.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선물이라는 걸 받아본 적 없어서 그런지 더 기분이 안 좋았죠. 그래서 언니가 돌아간 후 남편에게 싫은 티를 냈어요. 아니, 웬 화장품? 와이프가 어떤 화장품 쓰는지도 모르면서 이웃집 여자한테 요즘 유행하는 화장품을 사주는 걸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돼? 아무튼 그 언니 좀 이상해. 말도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하고 호의도 너무 지나치면 받는 사람이 불편한 법인데 꼭 미안하다고 하게 만들고. 암튼 깊이 얽혀야 피곤한 일만 많으니까 자기도 좀 거리를 둬. 운동도 꼭 그거 할 필요는 없잖아. 차라리 헬스를 하던가. 아이고, 여자들은 그게 문제야. 내가 뭐 이웃집 아줌마한테 화장품 사주고 싶어서 사주냐? 매번 고맙다고 말만 하기 그래서 그렇지.
솔직히 애 봐주니까 편한 건 사실이잖아. 성격 좋고 사람 잘 챙기고 얼마나 좋냐. 오지랖도 다 능력 있어야 피우는 거야. 당신 열등감 느끼는 거 아니야? 701호 언니랑 죽이 척척 맞더니 이제 말하는 것도 비슷해진 남편. 꼭 말을 해도 열등감 운운하며 비꼬더라고요. 사실 언니랑 저는 전혀 반대의 성격이어서 비교하려면 한도 끝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꼭 집어서 이야기하니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이 생각 저 생각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예민해진 건지 언니가 꼭 우리 가족의 소리 없이 파고든 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스르륵 다가와 급소를 확 물고 놔주지 않는 그런 뱀이요. 그리고 얼마 뒤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느 때처럼 입주민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서 스프링클러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문제인지 오작동 사고가 여러 집에서 나고 있다며 절대 손대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하루에도 몇 번씩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하고 엘리베이터에도 안내문이 붙었어요. 그러다가 시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금요일 오후에 올라오신다기에 저는 반차까지 쓰고 와서 음식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701호에 있다는 것도 깜빡 잊었었죠. 언니, 저 오늘 시부모님 오신다고 해서 일찍 퇴근했어요. 저희에 올려 보내주세요. 오늘도 감사했어요, 언니. 급한 김에 전화로 701호 언니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5분도 안 돼서 도어락이 열리며 아이가 들어오더라고요. 혼자가 아니라 언니하고 같이요. 어머, 아주 난리를 치고 있네. 시부모님은 언제 오셔? 누가 모시러 가? 맛있는 거 뭐뭐 했어? 내가 좀 도와줄까? 안 그래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언니까지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니 솔직히 성가셨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혼자 해도 된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안 가고 서 있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모시러 간 시부모님이 도착하셨어요. 언니는 자기가 안주인 양 먼저 나가 문을 열어주고 밝은 목소리로 시부모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소개까지 하며 아주 능청스럽게 굴었죠. 어이가 없어서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다행히 언니가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간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집 가서 볼일을 볼 것이지 굳이 여기서 화장실을 들렀다 가는 언니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간다고 하니 다행이다 싶어 현관까지 나가 배웅을 하는데 쏴 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딸 방이 물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딸 방은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오는 복도의 화장실 맞은편에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방 천정에서 갑자기 물줄기가 분수처럼 터진 거였어요. 어머머,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나 봐. 뭘 잘못 만졌나 본데? 대체 누가 그런 거야? 시부모님과 온 식구들은 딸방에 가꾸며 책들을 옮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물줄기는 곧 방을 넘어 거실로 밀려나오게 됐어요. 관리실에 전화해 어떻게 물줄기는 멈췄지만 이미 아이 방과 거실, 주방까지 물이 흥건한 상황이었죠. 아이고, 여기 다 물 빼려면 한참이겠네. 일단 어르신들은 저희 집으로 가세요. 있을 때라곤 안방뿐인데 다섯이서 거기서 꼼짝없이 지내실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희 남편이 해외 출장 중이라 저랑 딸애밖에 없어요. 방 따뜻하니까 가서 편히 쉬세요. 어서요. 근처 모텔로 모시겠다고 했는데도 701호 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이미 양말이며 바지가 젖어 어머님 아버님이 덜덜 떨고 계신 상태여서 보다 못한 남편이 결국 두 분을 그 집으로 모시고 가더라고요. 딸애도 신나서 따라갔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물 빼느라 밤을 새우는 사이 701호 언니는 시부모님께 따뜻한 밥을 내어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면서 저 대신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음식하는 걸 봤으면서도 언니는 한마디 말도 없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자마자 거하게 한상 차려내 시부모님을 감동시킨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해 저희더러 저녁 먹으러 내려오라고까지 했는데 그것도 참 어이없었어요. 아니, 이 와중에 우리가 남의 집 가서 저녁을 먹게 생겼어? 그리고 왜 당신한테 전화를 걸어? 정말 웃기는 여자야, 하여튼. 당신 배고프면 가서 저녁 먹어. 난 아까 해놓은 거 아까워서 그거 다 먹어 치울 거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남편은 배고프다며 쪼르르 7층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물바다가 된 부엌에 서서 혼자 잡채며 불고기를 꾸역꾸역 먹고 있는데 순간 701호 여자가 단순히 이상한 여자가 아니라는 예감이 스쳐갔어요. 뜬금없이 화장실에 간다면서 맞은편 딸방에 들어가 스프링클러를 건드렸는지도 모르죠. 어디서 뱀 같은 년이 우리 집에 기어들어와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나만 물어버린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그 701호 그 애기 엄마 너무 싹싹하고 음식도 잘하더라. 남편 없이 애 혼자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참 밝고 말이야.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쉬어가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니? 게다가 괜찮다는데도 너희 정신없다고 기어코 역까지 데려다 준다지 않니? 내가 너무 고마워서 역 가서 밥 산다고 했다. 사람이 참 빠릿빠릿하고 나긋나긋해서 좋아. 근데 여기를 다 어떻게 하면 좋으니? 암튼 우린 갈게. 그럼 수고해라. 주말 내내 물 빼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시부모님은 701호 언니 칭찬만 하다 내려가셨어요. 정말 기운이 쭉 빠졌죠. 어쩐지 제 자리를 언니에게 위협받는다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죠. 언니와 거리를 두어야겠다 다짐한 후 가장 먼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열등감을 인정할 테니 언니와 가까이 지내지 말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난리통에 우리 부모님 여인숙 가실 뻔한 거 이틀이나 재워드리고 삼시세끼 해드린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가만 보면 당신은 정말 차가워. 아니 말로 어제 엄마도 그러시더라. 우리 며느리는 성격이 무뚝뚝해서 늘 눈치가 보이고 답답한데 싹싹하게 굴어주니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당신 이성적인 척하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정 떨어지게 하는 줄 알아?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아니지. 정말 질린다 질려. 그 순간 저는 너무 황당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철은 좀 없어도 말은 예쁘게 하던 남편이 왜 저렇게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온 가족이 그 여자 편에 서서 저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 사이의 골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진 거죠. 그리고 1년 넘게 각방을 썼는데도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신뢰는 물론 애정까지 식게 된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과 냉전을 치르는 동안만큼은 701호 언니와 교류를 하지 않아도 됐다는 거였어요. 언니도 눈치가 있는지 슬슬 제 주위에 오지 않더라고요. 아이도 학원에 다니기 시작해서 제가 퇴근할 때까지 언니 도움이 필요하지 않게 됐고요. 그렇게 길고 메마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무렵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남편과 그 뱀 같은 여자가 저 없이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걸 목격한 것이었죠. 그것도 저에 대한 이야기를요. 어머, 힘들었겠다. 아휴, 오늘도 고생했네. 밤에 목이 말라 자다가 깼는데 남편 방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궁금해서 문에 귀를 가까이 대보니 영상통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밤에 무슨 영상통화인가 싶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봤는데 남편의 통화 상대는 701호 언니였어요. 언제 그렇게 친해졌는지 저랑은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면서 언니하고는 이 얘기 저 얘기를 잘도 나누더라고요. 내가 그 맘 알지.
걔가 좀 답답하고 꽁한 구석이 있잖아요. 나도 말하다 보면 속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부부끼리 안 맞으면 남이나 다름없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내일 운동 나갈 때 내가 기운 내라고 10전 대보탕 싸갖고 갈게요. 우리 내일 웃으면서 기분 좋게 만나요. 좋은 꿈 꾸고. 순간 소름이 확 끼쳤죠. 늦은 밤에 영상통화로 이웃집 여자와 제 얘기를 하는 남편. 답답하고 꽁한 구석이 있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문을 열고 들어가 따져들었죠. 뭐야?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야? 니들 나 몰래 바람 피우니? 깜짝이야. 노크 좀 하고 들어와. 심장 떨어질 뻔했잖아. 당신은 왜 그렇게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바람은 무슨 바람? 내일 골프 모임 약속 잡느라고 통화한 건데.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다니까. 근데 내 얘기는 왜 하는데? 부부끼리 안 맞으면 뭐가 어째? 우리 부부를 왜 그 여자랑 상담하는데? 대체 무슨 짓이야? 내가 그럼 누구랑 얘기해? 이렇게 말이 안 통하니. 우리 사이 문제 아는 사람은 그 여자밖에 없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냐고, 어디 가서. 억울하면 당신도 옆집 남자 붙들고 얘기해 보던가. 남편의 막무가내 반응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그날 이후 저희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관계를 인정하고 이혼을 했어요. 1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했어도 서로에게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게 너무나 씁쓸했죠. 문제는 아이를 누가 키우나 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더 이상 그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계속 살기로 한 남편이 우선 아이를 맡기로 했어요. 나중에 제가 제대로 된 집을 마련하면 딸을 데려오기로 하고요. 아직 어린 딸에게 뭐라 설명할 자신이 없어 한동안 저희는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멀리 출장을 가게 돼서 당분간 집에 없다는 이야기만 해뒀죠. 다행히 아이는 덤덤하게 받아들였고 시어머니가 올라와 계시면서 아이를 봐주셨어요. 그렇게 허무하게 전 10년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혼녀가 되었어요. 저희 부부 사이에 깊은 신뢰와 애정이 사라진 것도 문제였지만 그 뱀 같은 여자가 저희 집에 기어들어와 모든 가족을 갈라놓은 게 화근이 되었죠. 여전히 그 여자가 701호에 이웃으로 살고 있고 남편과 딸, 심지어 시부모님까지 그 여자와 가깝게 지내겠지만 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젠 모두 남의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대신 일에 전념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딸을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혼 후 몇 달이 지났을 때 입주민 대표님께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 아파트 전체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건으로 모임을 하는데 꼭 나와달라고요. 사실 701호 여자를 제외한 다른 이웃들은 저희의 이혼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더 이상 그곳에 갈 이유도 없고 남편에게 전달하기도 짜증나서 출장 중이라 못 간다고 답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금세 전화를 걸어오셨더라고요. 아니, 애기 엄마, 출장이 왜 이렇게 길어? 이런 말 내가 해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그 집 두고 말이 많아, 요새. 그 집에 701호 여자가 그렇게 수시로 드나든다면서? 시어머니도 계신다던데. 애 봐주려고 그런 건 아닐 거고, 그 집 남편하고 운동 모임 갈 때도 꼭 같이 차 타고 간다던데. 아무튼 여자가 너무 집으로 오래 비우면 이렇게 벌레도 꼬이고 말도 나오고 하는 법이야. 그 여자 남편 얼굴 한 번 못 봤는데 과부인지 어쩐지 누가 알아? 일도 일이지만 가정을 지켜야지. 내가 자기 잘 봐서 안타까워서 그래. 소문 한 번 잘못 나면 이사밖에 답 없는 거 잘 알잖아. 아이고, 내가 너무 선을 넘었네. 암튼 빨리 와, 응? 얘기를 들어보니 이젠 701호 여자가
대놓고 남편의 상간녀 노릇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아파트 안에 소문이 다 났을 정도면 얼마나 티를 내고 다닌 걸까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손가락질 받게 될 딸아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래서 다음날 퇴근하고 아이를 보러 학원 앞으로 갔죠.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아이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려고요. 아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사주면서 시간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투잡이라도 뛰어서 빨리 괜찮은 집을 마련해야지 하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섰는데 이번엔 경비 아저씨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쪽지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이거 누가 꼭 전해주라고 해서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전화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아저씨의 의미심장한 말씀이 걸려서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바로 전화를 해봤어요. 놀랍게도 그 번호는 701호 여자의 남편 것이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걸자마자 바로 받은 남자는 거친 한숨을 몰아쉬더니 당장 만나자고 했어요. 저도 할 말이 많았기에 다시 나가 남자를 만났죠. 제가 결혼하고 집에서 가족들이랑 산 게 다 합쳐야 3달입니다. 3달. 해외에서 공장 운영하면서 와이프랑 아이한테 돈 붙이느라 공장 쪽방에 쪼그리고 잔 세월이 12년이에요. 그전에는 돈을 벌어야 빨리 집에 돌아간다는 생각에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는데 이 아파트에 이사 온 후부터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와이프가 혼자 애 키우며 살다 보니 외로웠는지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돈도 펑펑 쓰고 급기야 그 집 남편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까지 된 거예요. 2분 이혼했다는 건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경비 아저씨가 저를 짠하게 생각하셔서 종종 소식 전해주셨는데 공장 이전 문제로 정신없던 사이에 그 집이 이혼을 하는 바람에 이제야 그 사실을 알게 됐죠. 그 길로 당장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서 경비실에서 지내면서 2 연놈의 행각을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살림만 안 합쳤지 아주 대놓고 만나더군요. 어머니도 계시고 애들도 있는데 어떻게. 저는 용서 못합니다. 전 못해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내 새끼 뺏고 그 연놈들 인생도 다 뺏을 겁니다. 남자는 충격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 모습이 마치 이혼 당시 제 모습 같아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겨우 마음을 진정한 상태인데 그 남자가 다시 불씨를 살리니 저도 감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 사정을 솔직히 털어놓았죠. 전 솔직히 2 사람이 만나고 다니든 같이 지내든 이젠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직 제 딸이 거기서 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 집을 마련해서 딸을 데려오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하실 일이 많을 텐데 도움이 크게 못 될 것 같아 죄송하네요. 그러자 남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제게 무슨 일을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견기업 경영지원팀에서 일한다고 했더니 바로 동업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자기가 모피 공장을 하는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해외 공장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국내 본사를 세워서 운영할 계획이라고요. 안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같이 하자고 저를 설득했어요.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야 낫겠다 싶어 저는 고민 끝에 그 남자의 공장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크고 성수기가 되면 매출도 상당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만 하면 금방 집 살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밤낮으로 일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일하는 동안 701호 여자의 남편은 변호사도 만나고 증거도 수집하면서 이혼을 준비했죠. 남편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사실도 자신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는 701호 여자는 여전히 저희 집을 드나들며
온 가족에게 웃음을 팔고 있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던 어느 날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주말에 피아노 콩쿠르 대회가 있는데 엄마가 와주면 안 되냐고요. 아빠랑 할머니는 일이 있고 701호 언니도 나가서 그 집 이모랑 가야 하는데 자기도 엄마가 와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꼭 예쁜 옷 입고 오라고 말하더라고요.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랬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걱정이 앞섰어요. 거기서 701호 여자와 마주할 생각을 하니 끔찍했죠. 그래도 딸 부탁인데 예쁘게 입고 가자는 생각으로 회사에서 만드는 제일 좋은 모피 코트를 골라 입고 화사한 꽃다발을 사서 대회 장소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눈에 701호 여자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가 간다는 말을 듣고 엄청나게 화려한 차림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저랑 똑같이 모피 코트를 입고 말이에요. 어머, 자기 오랜만이다. 근데 혼자 지나니까 편한가 봐. 되게 신경 쓰고 다니네. 왜? 남자 꼬셔서 새 출발이라도 하려고? 아이고, 그게 쉽니? 딸내미 떼어놓고 좋은 집 놔두고 원룸에서 혼자 지내려니 많이 힘들지? 그러고 보면 자기 정말 지독해. 응? 여전히 아무 말이나 주둥이로 내뱉는 그 여자를 보고 있자니 우라가 치밀었지만 딸 앞에서 머리끄덩이를 잡을 순 없기에 참았어요. 그런데 잘 보니 여자의 모피가 굉장히 오래된 거더라고요. 그동안 모피 회사에서 일하느라 저도 보는 눈이 생겼는데 그건 우리 회사에서 몇 년 전에 만든 제품 같았어요. 유행이 지나도 한참 지난 걸 입고 다녔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는 남편이 모피를 안 보내줬을 테니까요. 저희 남편과 하하호호하면서 지내는 걸 아는데 보내줄 리가 없었죠. 갑자기 전 저 여자한테 제대로 복수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피아노 학원에서 나간 대회라 입주민들이 많이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701호 여자의 남편에게 연락을 해 당장 와달라고 했어요. 바로 오늘이 개망신을 주는 최고의 날이 될 것 같다고요. 여자의 남편은 그 길로 달려왔고 백스테이지로 가 꿈에 그리던 딸을 만났어요. 여자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저와 함께 객석에 앉아 있었죠. 그렇게 대회가 시작되고 아이들의 무대를 모두 마친 후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찍는 순서가 되었어요. 저는 제 딸에게 다가가 꽃다발을 전해줬죠. 그 모습을 보더니 701호 여자가 달려와 자기도 꽃다발을 주더라고요. 자기 딸이 옆에 서 있는데 굳이 제 딸에게 먼저요. 그 모습을 보고 여자의 딸이 엄마를 한심하단 얼굴로 노려보는데 그동안 엄마의 행실에 대해 불만이 많은 표정이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니 알 건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곧 그 아이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아빠가 어마어마한 꽃다발을 들고 다가와 아이에게 안겨줬거든요. 아이고 우리 딸 오늘 너무 멋졌어. 최고다 최고. 그 모습을 본 701호 여자는 저 기죽이려고 신고 온 10cm 힐이 휘청일 정도로 놀라더라고요. 엄마야, 당신은 어떻게 여기 있어? 언제 귀국한 거야?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어? 그때 제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이젠 모두가 알 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사장님 오셨어요? 오늘 우리 애들 너무 잘했죠? 저 오늘 괜찮나요? 역시 우리 회사 모피가 좋긴 좋네요. 저 우리 딸한테 엄마가 여기서 제일 예쁘다고 칭찬 들었어요. 뭐? 사장님? 둘이 뭐야? 같은 회사 다니는 거였어? 701호 여자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당황해서 눈을 이리저리 굴리더니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그 여자의 모피 소매를 낚아채듯 당겼는데 순간 옷이 스르륵 벗겨지며 다 해진 속감이 훤히 드러났어요. 어머,
괜찮으세요? 옷이 왜 이렇게 너덜너덜? 얼른 제대로 입으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 여자는 아이들과 남편 앞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보다 사람들이 자신의 초라한 속내를 보는 게 더 창피한 모양이었어요. 얼른 옷을 여미며 사람들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와이프 모피가 너무 오래됐구나. 그러게 진작 잘하지 그랬어. 명색의 남편이 모피회사 사장인데 와이프가 얼마나 꼴 같지 않게 굴었으면 모피 신상 하나를 안 보내줬겠냐. 우리 이사님 입은 거 어때?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 진짜 멋지지? 이제 어떡하냐? 당신은 저런 거 구경도 못 해보고 살게 될 것 같은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명함을 꺼내 701호 여자의 면상에 날려주며 말했어요. 한번 연락 주세요. 흠 있어서 못 파는 모피 있으면 하나 드릴게. 어차피 흠 많은 분인데 옷에 흠난 정도는 티도 안 날 거 아니에요? 이젠 이런 거 사주는 남편도 없고 그 아파트에 발도 디디기 어려울 텐데. 아쉬운 대로 그거라도 받겠다면요. 그래도 예전에 우리 딸 봐주고 했던 분인데 보답은 해야죠. 애만 봐준 게 아니고 제 전 남편까지 봐줘서 탈이었지만 말이에요.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봤고 그중에는 아파트 주민들도 상당수 있었어요. 그렇게 개망신을 당한 701호 여자는 순식간에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논란의 주인공이 되었고 결국 이혼당하고 그곳을 떠나 혼자 지내게 되었죠. 자식도 남편도 남편이 힘들게 외국에서 벌어 꼬박꼬박 보내주던 생활비도 모두 잃은 채로요. 심지어 쪽팔리다고 이사간 제 전남편까지도 잃게 되었어요. 이후 저는 제가 번 돈으로 당당히 그 아파트에 입주해 딸아이와 살게 되었어요. 이사한 날에는 입주민 대표님을 비롯해 이웃들이 찾아와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아유, 자기 진짜 멋있더라. 똑 부러진 거야.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지만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이야. 암튼 이제 걱정 말고 애 잘 키워요. 여기 여자 혼자 산다고 손가락질 할 사람 아무도 없어. 혼자 살지도 않으면서 남의 집 남자 탐내는 여자 쫓아낼 사람은 있어도. 진작 701호에 들어와 딸아이 키우면서 살게 되신 사장님도 와서 짐 푸는 걸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그날은 온 아파트가 떠들썩하게 집들이를 했네요. 모처럼 사람 사는 게 무엇인지, 이웃 간의 정이 무엇인지 실감하며 따뜻한 하루를 보냈어요. 살다 보면 701호 여자처럼 사악한 뱀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정신만 바짝 차리면 저처럼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답니다. 알고 보면 그 뱀은 먹지도 못할 남의 떡 하나를 삼켰다가 평생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는 못난 뱀이니까요. 그렇게 떡이 목에 걸린 채로 평생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네요. 여러분 모두 뱀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